세계적인 첨단 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첨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관련 기술을 한국에 이전합니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IP 담보대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의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코스피 지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2거래일째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강광우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2거래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56포인트 하락한 1994.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28거래일 연속 이어졌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매서웠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약 2,3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개인은 각각 1,600억 원, 5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등이 많이 올랐으며 섬유의복, 의료정밀, 증권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3, 4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한 데 힘입어 1.27% 올랐고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훈풍을 타고 1.39%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분기에 주식 거래 대금이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3, 4분기 주식 거래 대금이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부진할 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채권도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황을 보이면 안전자산인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지만 최근 들어 웅진, STX, 동양사태 등 채권시장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채권 거래도 동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5조 6,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기준으로 2007년 1분기 4조 9천억 원 이후 26분기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횡보세를 보이면서 활기가 떨어져 투자자들의 거래가 덩달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180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새롭게 투자하는 것을 꺼리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주식 거래가 뜸해지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채권 시장도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채권 거래 대금은 27조 원 규모로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과 채권이 동반 거래 부진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현상이라며 당분간 증시에 활력을 줄 만한 요인이 없어 주식과 채권의 동반 거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주가 수익성 개선 기대감의 4분기 성적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금융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가 3, 4분기 이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금융업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와는 달리 3분기에는 환율과 금리, 주가 등의 거시적인 요인들이 금융주의 순이익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이자 이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3분기 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주들이 그에 노출된 비중은 미미해 관련 충당금 영향도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정욱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은행주의 초가 상승 배경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조선화학 등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전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4분기 금융업종 최선호주로 하나금융과 KB금융, LIG 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첨단 소재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소재로 쓰이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관련 기술을 한국에 이전합니다. 도레이는 PPS 수지에서 화합물과 필름, 섬유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합 메이커로 세계 PPS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도레이의 한국 자회사인 도레이 첨단 소재는 전북 군산시 새만급 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PPS 수지와 컴파운드 등을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공장은 2015년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 생산 제품 대부분을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IP 담보대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사됐습니다. 산업은행은 5개 업체에 67억 원의 IP 담보대출이 나갔고 10개 업체의 IP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해 추가로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P 대출을 받은 업체는 쉬프트 정보통신과 금성산업, KCT 등입니다. IP 담보대출은 특허권과 상표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부실이 발생하면 회수지원기구가 담보로 잡은 IP를 매입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김윤태 산은부행장은 이번 IP 담보대출 성공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가치를 인정받는 물꼬를 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골목 상권과 농산물 생산자 간의 당일 배송을 추진하고 스마트 전통시장을 중점 육성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 농산물 생산자 간의 유통 단계를 축소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컬 푸드 공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전통시장 130곳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검색과 주문, 결제,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50곳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수제화는 공동 브랜드 개발과 해외 진출, 봉제는 디자인 능력 향상과 제조 환경 개선, 전통 공예는 판로 확보와 마케팅을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의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7일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9월 30일부터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7일 임시 이후 앞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통합하는 데 대한 불만과 정부와의 갈등으로 물러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쳤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는 내년 7월 산업은행과 4년 만에 재통합되며 이동춘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정책금융공사 노조는 정부 정책에 의해 산은과 분리된 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공사를 손바닥 뒤집듯 다시 산은과 합친다는 등의 사태를 빚은 데 대해 금융위 등은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 회피처 불법 자본 유출 특별 단속 결과 40겹체가 불법 외환 거래로 약 1조 123억 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액수에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 외환 거래 7,389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이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보 산하의 가교저축은행들의 부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적절한 인수자에게 서둘러 매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의 신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부실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서울경제신문이 저축은행 업계의 6월 말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예부사나 가교저축은행들은 부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이는 일찌감치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간 부실저축은행들이 최근 가교로 넘어간 부실저축은행보다 부실률, 연체율이 높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옛 솔로몬 저축은행 계열인 부산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해솔 저축은행의 경우 무수익 자산 비율, 즉 NPL 비율이 지난해 말 30.56%에서 6월 말에는 47.08%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해솔 저축은행의 연체율 역시 43.74%에서 53.31%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솔로몬 계열 호남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가교로 넘어간 하늘저축은행 또한 지난해 말 30.56%였던 NPL 비율이 6개월 만에 40.32%로 치솟았습니다. 하늘저축은행의 연체율 역시 32.27%에서 6월 말 35.37%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차례에 걸친 매각 자금이 더 팔리지 않은 예스저축은행 역시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예스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전주, 보혜, 전북, 으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서 가교로 넘어간 저축은행입니다. 6월 말 현재 NPL 비율은 37.88%로 지난해 말보다 더 올라간 실정인데요. 연체율은 38.24%로 지난해 말 41.79%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업계 평균치인 21%보다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초 부실화된 예주 예신저축은행의 NPL 비율은 5%대로 낮은 편이지만 업계에서는 선례를 비춰봤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계는 이처럼 건전성이 나빠지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가교저축은행의 부실률이 이처럼 치솟는 이유는 명확한 책임 없는 관리인 체제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대표가 책임이 없으니 해당 저축은행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장기적인 고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가교저축은행 7곳의 지점은 6.1개로 업계 평균 3.8개보다 많습니다. 임직원 숫자도 80명으로 업계 평균 78.5명보다 많은 수준이고요.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갔어도 방만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업계에서는 가교저축은행의 대표가 책임지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니 경영 효율화도 안 되고 부실만 늘어간다고 평가하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 매각이 돼야 할 듯한데요. 자, 이전에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교로 넘어가기 전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는 저축은행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인데요. 이들 저축은행은 건전성, 수익성 관리가 나름대로 잘 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1년, 2012년 각각 사마 솔로몬 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6월 말 기준 NPL 비율이 20.16%, 연체율은 17.25%로 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가장 낮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즉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73억 원의 순손실을 내긴 했지만 이 수치는 기존 부실을 떨구고 새로운 여신을 받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치입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말 따지면 2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하니 내년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 하나저축은행은 업계 틈새 시장인 하나스탁론, 즉 주식 매입자금 대출과 중금리 대출 상품인 더마니론, 하나은행과 연계한 ATM 공동사용 등 공격적인 행보로 올 상반기에만 IFRS 기준 118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적절한 주인을 만나서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영업력을 회복한 결과 기사회생한 저축은행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처럼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든가 하나저축은행처럼 이 좋은 매수자가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금융, 하나금융, 그리고 신한금융,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들이 각각 2개의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일본계 대부업체인데요. 현재 저축은행을 인수할 적절한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본계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을 사들일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앤캐시가 좋은 매수자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증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침체된 저축은행 업계에 미꾸라지 역할은 톡톡히 해줄 것이라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일 맨하튼 타임스퀘어 인근 40번가의 매장을 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미드타운 52번가와 어퍼웨스트사이드 70번가 매장을 개장합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품 경쟁력과 현지 사업 노하우를 통해 뉴욕 주류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이번 맨하튼 주류 상권 진출을 미국 사업 확장의 분수령으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은 내년에 조지아와 버지니아 등에도 매장을 여는 등 현지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2020년까지 미국 매장 수를 1000여 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CJ 푸드빌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는 영국 런던 소호점이 2014 미슐랭 가이드 런던판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브랜드 레스토랑이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7월 런던 올림픽에 맞춰 개점한 런던 소호점은 영국인이 한식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비비고 매장과 차별화해 바와 다이닝 형태로 꾸몄습니다. 비비고 관계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식 브랜드 레스토랑으로는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돼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비비고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기술업체인 펜텍이 유통기업 이마트와 휴대폰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펜텍은 이마트에 펜텍 서비스 센터를 입점시키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펜텍은 휴대폰 전문 서비스 센터로는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펜텍은 이마트 김포공항점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1차로 주요 거점 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이마트 15개 점에 펜텍 서비스 센터를 입점시킬 예정입니다. 입점이 완료되면 펜텍 서비스 센터는 현재 87개에서 102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마트와 운영일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서비스 센터를 열어 휴대폰 업계 최대의 서비스 시간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기능인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7년 연속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후원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48회째인 올해 전국 기능 경기 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춘천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1,900여 명의 기능인들이 폴리메카닉스를 비롯한 48개 직종에 참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회 종목 가운데 회사 관련 16개 종목의 상위 입상자에게는 입사 특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200명 이상 특별 채용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